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재판 중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석 구형에 골석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전에 최순실 씨에 대한 징역 20년 선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지금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이나 선고보다 더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후퇴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가장 중심에는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공정한 법의 적용, 동시에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동, 과장, 그리고 정치가 앞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사도 그리고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은 피고인들도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때 국민 여론이 비단 일색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면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의 인권도 정치 소용돌이에 말리면은 무시될 수가 있구나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일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문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선동된 여론과 선동한 언론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사도 재판도 그리고 탄핵 심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법치 위에 선동 그리고 정치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하느냐? 법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이 엄청나게 과정된 용어지만은 뇌물죄로 지금 기소되었지만은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쓴 돈도 없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최순실 씨의 딸에게 제공된 편의 또는 금전적 지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이렇게 비약적 논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뭐 경제적 공동체다 하는 이런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란 말이 앞서 나갔습니다.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국적이라 하면은 국가의 운영입니다. 국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이게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문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은 재판부가 이 언론 기사를 부분적으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선동된 여론, 언론의 과정 보도가 재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은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최순실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신 써줬다는지 교정을 했다는 것도 하는 것도 엄청나게 과장 왜곡된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스포츠 분야, 문화 분야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한 흔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언론은 개성공단 폐쇄도 국정교과서 개혁도 최순실 씨의 작품이라고까지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에 영향을 끼쳤지만 그것은 국정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정농단이란 말은 과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일련의 과정이 수사 그리고 탄핵 그리고 선거 이게 한 덩어리로 엉켜서 진행되면서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말하자면 사형당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문제는 파면되었을 때는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라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무죄인입니다. 왜냐?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으로 추정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인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당하고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건 1년 동안 지금 앞으로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비유를 한다면은 어떤 사람을 먼저 사형 집행해놓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뭘 말하느냐? 이것은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탄핵 재판은 사실상 이루어져서는 안 될 재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 소추 결의안을 사실은 각하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장이 결정적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독자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고 과장된 언론 보도와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수사 발표문을 종합해서 만든 것이 탄핵 소추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인 무효입니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그 탄핵 소추장에 보면은 촛불 시위 100만 명이 매주 광화문에서 모인다 하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무슨 100만 명이 모입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17만인데 언론이 100만이라고 가정하니까 국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짜집기식 과장된 이 탄핵 소추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헌정 질서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예정된 날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5월에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같은 아주 위험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이 이 탄핵 그리고 촛불 시위 거기에 대응한 태극기 여기에 뒤엉켜서 돌아가니까 분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수사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포함하면은 이것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십 년 후퇴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구속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무리하게 했습니다. 주 3, 4회, 그것도 하루에 10시간씩. 어떤 사람은 이걸 사법고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고문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또 건강이 좋지도 않는 사람한테 6개월 동안 했으면 결론을 내려서 선고까지 갔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구속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되고 풀어주었어야 되죠. 그 이후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증거인멸 염려가 있습니까? 이미 모든 자료는 다 나왔는데 또 이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시켰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골석 재판이란 이 역사적 재판이 골석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책임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판사가 공정하게 했더라면 결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 연장. 그러면은 어떤 선고, 오늘 구형이 나오고 어떤 선고가 나올지는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한 재판이 되었다. 즉 정치 재판이고 이것은 사실, 인권, 공정성이 상실된 재판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단하게 합니다. 예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리 단정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행동이 짐작이 간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이 재판의 의미는 재판, 탄핵 모든 걸 포함하면은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잠재적인 인권 유린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론이 선동하고 정치권이 합세하면은 검사, 판사가 법의 대원칙을 간단하게 무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권을 제한하면서 인권을 제약하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만천하에. 대한민국 법치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은 글로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문장적으로라든지 법리적으로라든지 아주 수준이 낮은 글입니다. 명백하게 사실과 틀린 부분도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지난번에 나온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문 또한 글이 참 수준 이하인 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협회란 데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인권 문제, 법적 절차의 타당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재판 받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는 또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한변협입니다. 근데 대한변협은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 수사 재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견제가 안 됩니다. 언론과 정치가 주도하는 언론과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수사와 재판은 반드시 법치의 원칙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 입법을 한다든지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도 무시해버린다든지 이것이 촛불 한쪽에서는 촛불혁명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탄핵정변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오늘 내려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금명간에 3월 중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법을 뛰어넘는 논리로서 즉 정치적 논리로서 또는 여론이라는 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실형이 선고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선고가 정당했다는 것이 50년 뒤, 100년 뒤에도 증명될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또 다른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한 판사들에 대한 진정한 심판은
그 판결문을 검토를 해가지고 두고 아마 학문적으로라든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집행한 다음에 재판하는, 이미 사형 집행해놓고 다시 재판하는 이런 모습. 무죄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거의 1년 동안 받고 있다는 사실. 현재는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할 사람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뇌물죄로 기소되었는데 한 푼의 현금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조성했던 기금, 두 재단 기금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그럼 이것을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느냐?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이 많다는 것이 요새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잘했고, 좌편향 교과서 개혁한 거 잘했고, 종군 위안부 문제를 아베 수상과 최종 타결한 것도 잘했고, 공무원 연금 등 4대 개혁한 것도 잘했고, 북한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취한 것 잘했고, 개성공단 폐쇄한 거 잘했습니다. 잘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못한 것으로 지정되는 이 국정농단은 극히 일부입니다. 국정농단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국정농단이란 걸 가지고 구형하고 재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오늘 그리고 3월 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법치, 한국의 정치가 국정농단이라는 이 과장된 말 때문에 한 30년 후퇴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